2022년 5월 6일 생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장사는 남 밑에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나요? 아니면은 회사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나요?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크기를 따지면은 사업하는 게 더 힘들죠. 더 스트레스가 많죠. 일단 생활도 안정적이지 않고. 근데 저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꼴리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내가 감당하기 좀 그랬고, 개인 사업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약간 결이 다른데 존나 뒤질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가시밭길인 거야. 이게 품종이 다른 가시밭길인데 어차피 베린 몸이거든요. 이 나이 되면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네. 그냥 억지로 네,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 훨씬 부지런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로서의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 사장님이 감당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제가 맞는 거죠. 비를 맞는 거죠.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족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은연중 친구가 부산 해운대 센텀이랑 그 나머지로 나뉜다.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쁘다. 그리고 또 부산 구서동이요? 부서동에 이사갈 예정인데 그래도 부산 나름 제2도시인데 우리 혜엄마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수도권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부산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지방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편가르기 하는 거 너무 쪽팔린다,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혜엄마님 기분 나쁘시겠네. 하지만 팩트를 내다 꽂자면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는 부산은 휴가 때 놀러가는 곳, 해운대 바다가 있는 곳,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별로고 이 동네는 뭐 고급지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부산은 부산으로 그냥 어떤 한 지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무 유치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 파주 산다고 무시하는데 파주 괜찮습니다. 네, 축구 괜찮고 북쪽이고 좋습니다. 저기 철책이 보이고요. 네, 뉴욕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압구정이고 뭐지? 노스코리아 북한 김정은 두유노코리아 김정은 이 정도. 그나마 BTS 때문에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저기 김정은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주 좋아요. 약간 가성비, 킹성비 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빌라보다 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파주를 못 드나요? 제가 또 오늘도 호객 노노를 뒤져보면서 어디로 이사 갈까 이제 봤는데 파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네요. 더 벌어야 내가 파주에서 넘어갈 수 있다. 탈출을 할 수 있다. BTS보다 싸이가 더 유명해요? 싸이의 나라, 김정은 프렌즈, 강남스타일. 수도권 실컷 보다가 결국에는 킹성비 파주로 간다. 근데 이제 오를지는 장담 안 한다.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그런 가격대가 그 넘사벽입니다. 사놓고 나면 마음 편함. 더 떨어지도 박스권이니까 더 떨어지지도 않는다. 금리 인상기 제 아파트 같은 매물은 오히려 가격 방어. 왜냐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가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되게 폭등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오르질 않았는데 뭐 어떻게 더 떨어져. 저 집이 커 보인다고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로 보면은 확대돼 보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 얼굴 이만하답니다. 거짓말이고 옛날 아파트는 원래 안방만 크잖아요. 다른 데 되게 좁고 그래요.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빌라보다 싼 아파트?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질 수도 없다. 콘크리트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그 정도. 흰 도배가 확실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개성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얗게 하면은 제일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크게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근데 옆에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외삼촌과 외숙모밖에 없다. 자식이 저희 엄마, 이모, 외삼촌은 이렇게 3명. 외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엄마랑 이모는 몇 년 동안 할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 외삼촌은 자주 왕래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 사고 났을 때 외숙모한테 먼저 연락을 받은 건 저였고 제가 엄마랑 이모한테
전달을 해서 지금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건 엄마랑 이모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랑 이모는 아무 신경도 써주지 않고 있다. 외삼촌 혼자 고생하는 것 하시는 게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 상태가 바뀔 때마다 제가 중간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난다. 엄마랑 이모가 존중이 되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엄마랑 이모랑 외할머니랑 이제 거의 손절 상태. 근데 이제 메신저로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딱히 할머니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애정이 없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엄마와 이모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님은 할머니와 외삼촌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전달하는 거, 불편한 상황이 싫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위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외할머니가 퇴원을 하시면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서로 연락할 일 없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엄마랑 이모가 모른 척한다. 이거는 그 엄마랑 이모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악감정이 남아 있어도 아프시다는데 뭐 병원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엄마랑 이모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짜증나는 상황, 내가 메신저로서 말 전하고 이런 상황,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숙모도 좀 불편하시겠다. 이제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냅두세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퇴원하시면은 이 상황은 해결이 된다. 네,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 누가 잘못됐네 뭐 판단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엄마 못됐어, 우리 이모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외숙모가 지금 많이 힘드시다. 그 중에서 외숙모가 제일 힘드시다. 지금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대단한 고민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일이 아니잖아? 본인 일이 아니에요?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와의 일이지, 어른들끼리의 일이지, 본인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비우고,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남자만 엄청 좋아하는 집안이었을 것 같다. 아들이 외삼촌만 챙겨서 딸들인 엄마랑 이모랑 안 챙기는데, 근데 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그 강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세대는 원래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디폴트라고 하나? 다 차별하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막 상처받고 그렇진 않아요. 너도 차별받니? 너 혹시 너 남동생이랑 너랑 차별받니? 다 차별받던 세대라 가지고 그런 거 말고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돈 문제. 그게 모든 문제는 거의 돈 문제죠. 가족 문제의 그런 그 뇌관은 돈 문제다.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빈정상하게 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킨집 서빙 알바 4일차. 점장이 새로운 알바생이랑 저를 차별 대우. 바쁜 매장이라 그만두고 싶은데 그 알바생도 점장님처럼 자기가 점장 마냥 겁나 시키는데 점장은 저보고 저를 오래 보고 싶다는데 계속 다녀야 하는지. 뭐지? 요즘에는 구인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비슷비슷한 일은 많거든요. 거기 말고 빨리 갈아타세요. 다른 치킨집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요즘에 되게 심각하다던데? 왜냐면 그게 제가 몸소 느낀 게, 몸알로이라고 상수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태국 식당? 되게 유명한 식당 가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최근에 일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오픈이 늦어졌어. 왜냐면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한 거예요. 서빙할 그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님은 탈출하고 다른 치킨집으로 가서 이제 새로 알바를 시작한다. 부려먹으면서 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부려먹고 싶다. 너를 존중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존나 부려먹어야겠다. 이런 거. 저 하나 언니 빵집도 알바 안 구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니 그게 내가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요. 예. 저출산이라서 어린이집이 없어졌다. 그래요. 일단은 나부터 안 낳고 있으니까. 우리 또 재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따끈따끈한 재치 댓글. 악플 아니고 약간 웃긴 거. 어떤 영상에 달린 거냐면은 이거 고정 코너 같아. 중간에 웃긴 댓글 읽기. 아이 없는 삶은 어떨까? 임신 출산 안 해본 40대 노처녀 어쩌고저쩌고 그 영상 있잖아요. 43살 노처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이 어그로 썸네일 요거 여기 달린 댓글입니다. 애를 낳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안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 거부감이 혹시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국 야수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즐거움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자신을 꾸민다든지 상대편을 위해 물건을 산다든지 등등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불쌍한 거지요. 이성과 연애라도 하세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과 연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모쏠 찐따들 연애하라고 우리 형냐가 말해줬거든요. 우리 꾸미고 잘 꾸미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아시겠죠? 아니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비혼 노처녀들 알아들었죠? 귓구녕 열고 알아들었죠? 남자 만나래요. 이제 잘 꾸미고 그런 즐거움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 야스 많이 하시라고 우리 형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성에 대해서 뭐 어떤 무슨 공포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43세 모쏠 아다로서 제가 여러분도 아셨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 형냐 말씀대로 야스를 해야 된다. 자, 단단히 들으시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 채팅창에 이 유부녀들, 리스 유부녀들 어떡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걸 어떡하지? 우리 리스 부부들 야스가 뭐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른들 놀이, 방광자, 인권 네, 정체성 잃어버리고 인권 잃어버렸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과 선생님이 자꾸 뭔가 성적인 질문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안 가는 게 맞으려나요? 저는 그냥 순수한 짝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유하냐고 물어보고 성경험 해보는 걸 은근히 권하시는 것 같고 의사들이 도라이가 많거든요. 딴 병원으로 갈아타세요.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이상한데? 미친놈인 것 같아요. 지금 지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네. 약간 야스 중독 아닌가요? 이 의사가 좀 중독 같아. 그러니까 병원 옮기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의사 중에서 네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살짝 돌거든요. 이게 약간 하반신 쪽으로다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막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진 않거든요. 많이 배울수록 이게 이쪽으로 살짝 돌아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뭐랄까 욕망을 억제하면서 이제 공부만 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고삐 풀리듯이 약간 병적으로 저기 엽서 가서 물란하게 논다든가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고학력자일수록 그런 통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 옮기시는 것으로.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상담사 있잖아요. 약간 부부 상담, 성인 상담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진짜 이쪽으로 하반신 쪽으로 문제가 많다. 이쪽으로 돌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통계 이거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학생 때 상담소에 남자 중년 심리 상담가가 제 손 붙잡으면서 밖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적 있다.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전에 무슨 정신과 의사도 여자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과거에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까? 이런 것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럼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심리 공부하신 분들이 뭐 과거에 무슨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고삐가 풀린 분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그리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잖아요.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작가님 그래요? 심리학 박사 과정까지 죄송해요. 왜 내가 좀 깐 것 같지? 이렇게 심리학 하시는 분들 내가 깐 것 같지? 근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도 봤는데 좀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꽤 많다. 상담사보다 제 방송이 낫다는 안 됩니다. 제가
쓰레기거든요. 제 말 너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냉철한 그런 판단, 그거 뭐라고 하지? 철학에서 그거 있는데 항상 회의하고 항상 의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친구가 징징거려도 못 들어주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공부해가지고 아가리 털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머니 다 털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 막 들어주고 막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 해골이 복잡해. 나도 겨우 나의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고민까지 막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해골이 복잡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함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저 믿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너무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또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랄까, 저한테는 감사하죠. 저한테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인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이용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굉장히 실망을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를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믿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부모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믿으세요. 스스로만 믿어야 됩니다. 외국 회사 채용 결과 받았는데 3차 면접 통과했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 채용 취소. 다시 취준생으로 지금 술 마시는 중. 채찍질 좀 해주세요. 지금 술을 마신다? 채찍이 아니라 이거 어디 갔어? 내 효자손 어디 갔지? 지금 술을 먹다니요? 제가 그렇게 술 먹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저번에 비슷한 분 계셨는데 그럴 시간에 채용 공고 하나라도 더 있고 이력서 자소서 넣으라고 제가 말을 했죠. 술을 왜 먹나요? 술을 먹으면 해결되나요? 술을 먹으면 취직이 되나요? 술을 먹을수록 취직을 못해요. 채찍질이라뇨. 효자손을 깝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에 혼술. 처음처럼 참이슬 후레쉬 얼음컵 큰 거 사가지고 한 병 부어서 빨대로 먹고. 쪼레비네. 지금 얼음을 부어 먹어? 소주 언더락을 먹어? 술도 못 먹는 것들이 술 먹는다고, 아무튼, 네. 술 이제 드시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혼술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입문 단계예요. 어떤 스트레스를 술을 먹으면 해결이 된다. 솔직히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받는 거고, 술은 먹는 건 먹는 건데,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연관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 술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게 막 박히는 거거든요. 술 먹지 말고 님 사이다나 빨고 축배 사이다 이런 거 빨고 자빠로 자면 됩니다. 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술을 먹었을 때는 뭐 얼음을 탄다? 얼음을 왜 타? 소주 언더락이라니 쪼렙이네. 저 술이요? 술 안 먹습니다. 옛날에 먹었는데 요즘 안 먹어요. 아니 먹는 것도 낭비죠, 낭비. 내 체력 낭비고 간 낭비고, 저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돈을 버는 것에 쏟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내 컨디션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가뜩이나 지금 골골 하는데 지금도 뒤지겠는데 술까지 먹으면 이제 좌대거든요. 퇴근 후 맥주 한 캔 아니면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소주 언더락 이런 것들 처먹으면은 골로 간다. 알코올 중독 입문. 술 끊은 지 2년째 진짜 좋아요. 술 먹은 다음날 대가리 깨지고 그런 일 없이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니까. 술값 아깝죠. 간도 아깝고. 나이 먹으면 이제 알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간이 조져지는데 거기다 술까지 먹는다? 그거는 이제 저희 골로 가는 지름길이죠. 현실이 너무 싫어서, 아니면 술을 마시면 그냥 기분 좋은 척 되는 게 좋아서 술을 마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싫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서 이제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는 술만 마시는 거야. 술 마시고 이제 뭔가 괜찮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것들, 열받는 것들, 빡치는 것들, 이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에 무슨 필라델피아인가? 미국에 그 마약 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고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그거 보면은 술 처먹은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술 먹으나 약에 쩔어 있나 행동은 똑같은데 저는 그게 똑같이 보여요. 아무튼 술에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 술로 도망치는 거죠. 술 먹으면 더 나빠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간을 썩이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네. 치킨에 맥주는 아니고 치킨에 이제 콜라를 빨면 되는 거고. 갑자기 배고프네. 근데 자야죠. 자빠로 자야죠.